비교 평가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호갱노노와 아시를 제가 많이 활용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금액이 아니라 비율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금액으로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면 4억짜리 아파트가 4억 2천이 되면 옆에 있는 2억짜리 아파트는 2억 2천이 되면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는 맞지 않는 확률이 높죠. 이것보다는 차라리 절대 금액이 아니라 비율만큼 올라가고 내려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면 4억짜리가 4억 2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 얘는 2억짜리는 2억 1천만 원이 되는 게 정상적인 계산이 되는 거죠. 비율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산에 이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적정 가격 차인지 아닌지를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얘가 8억 6천이고 얘가 7억이에요. 그러면 얘가 싼 걸까, 얘가 싼 걸까, 혹은 얘가 비싼 걸까, 얘가 비싼 걸까 모르잖아요. 그럴 때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연식 차이, 이것도 있지만 얘는 연식 차이가 똑같으니까 그럴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좋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장 전 저점 대비 얘가 몇 프로가 올랐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한 122% 정도 올랐죠. 가장 저렴했을 당시랑 비교했을 때 대략적으로. 이거는 호갱노노 가격이기도 하고 이게 시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정도를 하시는 게 적절합니다. 오차 범위를 10% 정도를 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조금 더 비싼 아이인데 얘는 어때요? 여기가 이제 저점이죠. 얘도 비슷하게 오른 거예요. 연식 차이도 비슷하고 퍼센테이지가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둘 다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얘가 8억 6천에 있는 게 얘가 7억에 있는 게 같은 지역 내에서는 적정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일산 지역이 가면 일산 지역이 오르고 내리는 건 일산 애들끼리 싸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산과 다른 지역, 예를 들면 뭐 평촌, 분당은 이제 와의 어나더 레벨이 돼버려가지고 뭐 예를 들어 수원 이런 데들이 가격이 어떻게 됐냐를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런 애들이 가격이 적정 가격에 멈춰 있거나 혹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갔는데 얘네들이 못 오른 거라면 얘도 오를 거고 얘도 오를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임장 가보고 얘가 싸냐 얘가 싸냐 이것만 비교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 후순위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 방법은 후순위예요. 그럼 먼저 뭘 해야 돼요? 먼저 해야 되는 건 아실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실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보는 거. 제가 이번에 이제 일산 쪽 특강을 했을 때 강의를 했던 거예요. 설명을 드릴게요. 킨텍스 원시티는 일산의 대장입니다. 근데 원시티는 1단지에서 3단지까지 있었는데 평형이 35평 기준으로 본 거예요. 얘가 연식이 19년 8월식이고 세대수가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직전 최고가가 16.5억이었는데 현재 지금 살 수 있는 가격이 14.5억에서 15.5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한두 달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 특강을 했을 때가 이랬어요. 전세가는 6억에서 7억이에요. 근데 전세가를 제가 여기다 이렇게 쭉 나열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실거주 가치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급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 지역에 공급이 많아서 빠진 게 아니라면 전세가는 실거주 가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높다라는 거는 그 지역의 실거주 가치를 사람들이 그만큼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세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의 안전 마진은 더 올라간다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만약에 이 순위를 보지 않고 이걸 보지 않고 얘가 만약에 없다라고 칠게요. 빨간색이야 얘가.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얘가 지금 16.5억까지 갔다가 내가 14.5억에 살 수 있네. 오, 2억이나 떨어졌다. 얘 너무 싸다. 지금 얘를 사야 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왜? 일산 지역만 보니까. 혹은 조금 더 봐가지고 난 비교평가 배웠으니까 바로 옆에 있는 킨텍스 꿈에 그리는 단지가 있거든요. 얘가 꿈에 그린이고 얘가 킨텍스 원시티 123 블럭인데 여기가 GTX가 들어오는 킨텍스역입니다. 이거 끼고 있고 얘가 길 건너가지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얘 연식도 똑같고 얘가 너무 저평가다. 그럼 얘를 사는 게 무조건 맞겠다. 라고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 왜? 우리는 계속해서 안전마진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최대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장치들을 스스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 얘 원래 최고가는 14.7억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2.5억에서 13.5억이에요. 근데 아까 지금 실걸 보니까 뭐 11점 몇 억의 거래가 가능한 정도까지 떨어진 거죠. 그러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판단할 수 있죠. 2, 3억이 떨어졌네. 얘는 어차피 호재가 반영되면 얘가 똑같이 올라가거나 얘도 비슷한 상승률로 올라갈 거니까 얘보다는 얘를 싸게 살 수 있어. 왜? 전세가가 지금 실거주 가치가 비슷하니까 투자금 자체가 얘가 적게 들어. 그러니까 얘를 선택하는 게 옳은 거야. 오케이. 역시 난 똑똑한 투자자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비교군에 있는 광명역 센트럴 자이.
의왕에 있는 인도건 프루지오 엘센트로, 화성, 수원 동탄에 있는 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 하남 미사 신도시에 있는 하남 미사 강변 센트럴 자이를 다 비교 평가를 해봤더니 얘는 18년 12월, 19년 11월, 15년 9월 다 비교 평가가 가능한 대단지에 그래도 그 지역 내에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들입니다. 근데 현재 가격들이 이래요. 광명역 센트럴 자이는 12.5억에서 13.5억이면 살 수가 있어요. 얘랑 똑같죠? 직전 실거래가도 비슷합니다. 근데 전세가율이 얘가 조금 더 높아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얘네 둘은 거의 또이또이입니다. 그런데 얘도 지금 12.5억에서 13.5억에 살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직전 실거래가가 16.3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얘가 제일 고평가였지만 가격이 조정받은 한두 달 전 시점에서는 얘가 저평가 순위가 2위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동탄역도 많은 사람들이 야 지금 동탄 야 3억 떨어졌어 4억 떨어졌어 여기 대장인데 그랬었어요. 최고가가 14.8억까지 갔다가 12.5억까지 이제 최저 이제 매물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야 이 정도면 너무 싼 거 아니야? 동탄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얘 전세가는 어때요? 4.7억에서 5.5억밖에 안 합니다. 실거주 가치를 물론 동탄의 입주 물량이 많은 영향도 있지만 실거주 가치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저평가 순위에서 낮은 순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사신도시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평가됐다 했습니다. 근데 얘는 실제로 14.5억까지 갔다가 1억 정도밖에 조정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격은 얘네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쵸? 근데 전세가율이 제일 높아요. 실거주 가치가. 그래서 1위를 줬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얘네들을 다 알고 있다면 굳이 여기 투자할 이유가 있나요? 내가 꼭 일산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없다면 꼭 여기를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결국에 투자라는 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예전 가격에 비해서야 싸진 거지만 내 비교군에 비해서는 절대 싸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이 얘가 만약에 12억대에 살 수 있다면 얘가 그 당시에는 제일 좋은 선택지였다라는 겁니다. 투자금도 제일 적게 들어가고 실제로 가치 대비 얘가 그 당시에는 제일 쌌으니까. 근데 이게 절대적인 거다? 안 변하는 거다? 불변인 거다? 이건 아니죠. 시점에 따라 계속 변할 수 있는 거고 매물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기준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서울 수도권이건 지방이건 투자의 성패가 갈린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